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설비제어기술 2팀 유병철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설비 비가동 개선을 위한 PLC 모니터링 및 레코더 개발에 대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PLC란 무엇인가부터 결론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PLC란 무엇인가? 아마 PLC라는 명칭을 처음 들은 분도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본 과제는 PLC 신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PLC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는 편이 이해가 빠를 것으로 판단하여 PLC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PLC는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로 주로 자동화된 생산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어 장치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퀀스 제어를 수행하는 설비를 자동화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치인데요. 대부분의 제조 산업 전반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LC는 설비의 입력 신호를 통해 CPU에서 연산 처리하여 출력부의 신호를 제어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력 신호는 조작 스위치, 설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류,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각종 데이터입니다. 이를 통해 CPU에서는 사용자가 정의한 프로그램 로직을 통해 설비의 동작 및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신호를 출력부에 지령합니다. 솔레노이드 밸브나 모터 및 각종 구동 장치에서는 CPU에서 지령받은 신호를 통해 설비를 동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CPU에서는 설비의 상태 정보, 위치 지령, 구동 정보 등 설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본 과제에서는 CPU의 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기능을 하는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CPU에 정의된 프로그램을 통해 설비 동작을 수행한다고 하였는데요. PLC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PLC 프로그램은 레더 다이어그램 방식, SFC 방식, 펑션 블록 방식 등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래밍을 설계하는데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그중 국내에서는 레더 다이어그램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레더 다이어그램과 펑션 블록 방식의 PLC 프로그램을 타겟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본 과제는 앞서 설명한 PLC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생산 공장에서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기존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된 생산 공장에서는 설비의 오동작이나 오류로 인해 고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현장 엔지니어가 고장 원인을 찾아 얼마나 빨리 해결하는지에 따라 설비의 생산 가동률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자동화 공정에서는 비가동 원인 분석 및 해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비의 비가동이 발생하게 되면 현장 엔지니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알람을 확인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고장 조치를 합니다. 또한 고장 이력을 관리하여 주간, 월간 예방 정비를 통해 비가동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만일 비가동 발생 시 고장 알람 내용을 여러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또는 알람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비가동 원인 분석이 어렵게 됩니다. PLC 프로그램도 사람이 설계하기 때문에 휴먼 에러로 인해 이런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비가동 원인 중에 1, 2분 내에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이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반복된다면 이 부분 역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비가동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PLC 신호 저장 분석을 통해 현장 엔지니어에게 즉각적으로 알람 정보를 제공한다면 생산 공장의 설비 가동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본 과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우선 PLC의 입력부, 출력부 신호 중 설비 동작과 관련된 신호를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설비의 시퀀스 동작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설비 시퀀스 동작을 분석하면 공정별 설비 동작에 대한 마스터 패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패턴이란 PLC 신호 분석을 통해 공정별 설비 동작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패턴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설비의 동작 지연이나 동작 오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동작 마스터 패턴과 설비의 실시간 동작 상태 비교를 통해 알람 없이 설비가 정지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현재의 동작 상태와 동작 지연에 대한 알람을 표시할 수 있고 동작 지연 발생에 대한 원인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이상 정보 수집을 통해 수집된 알람 정보를 추적을 통해 알람 발생 시 실질적인 알람 원인 요인을 도출할 수도 있고 알람 정보를 통계 분석하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비가동 원인을 도식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현장 엔지니어에게 실질적인 비가동 해결 및 예방 보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방향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개발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에 기대했던 효과가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구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산 설비에 설치된 PLC 신호를 현장 PC에서 수집 저장하기 위해 이더넷 통신을 통해 OPC 기반의 프로토콜로 데이터 수집을 실시합니다. 이후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 이상 표시, 설비 가동률 분석, 사이클 타임 분석 및 계산에 필요한 모니터링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설비의 실시간 동작 시퀀스, 사이클 타임 분석, 실시간 고장 원인 표시 및 기관별 비가동 인력 통계 분석 등의 기능을 개발 적용하였습니다. 개발된 기능을 통해 현장 엔지니어가 분석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43인치 키오스크 화면에 표시하도록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요 기능 중 일부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본 화면은 차체 공장의 라인 단위 설비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공정별 자동, 수동, 이상 상태 및 차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비의 비가동 발생 시 이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설비의 비가동이 발생하면 PLC 프로그램에서 정의된 이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합니다. 이때 여러 가지의 이상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이상 우선순위 로직을 통해 이상 발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만 표시하도록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제공하는 이상 표시 기능과 차별화를 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PLC 프로그램에서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여 표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HMI의 이상 정보 매핑을 통해 발생하는 휴먼 에러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설비의 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화면입니다. 설비의 동작 정보를 분석하여 설비 동작에 대한 마스터 패턴을 자동 생성합니다. 이를 통해 생성된 마스터 패턴의 실시간 동작 상태를 순차적으로 표시하여 현재 설비의 동작 상태와 향후 동작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동작 마스터 패턴은 생산 차종별로 동작 순서가 다른 경우가 있어 차종에 따른 마스터 패턴 생성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별로 생산 차종의 조합을 통해 설비의 동작 마스터 패턴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비가동 정보 통계 분석 기능입니다. 저장된 비가동 정보를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선택된 기간 동안 발생한 비가동 정보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여 표현합니다. 또한 비가동 발생 빈도 탑9을 선정하여 비가동 조치 우선순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비가동 요인 파악을 하고 조치하는 데 필요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분석 기능입니다. PLC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 공정에 적용할 때부터 현장 엔지니어의 요구사항이 설비 동작 상태를 저장하여 볼 수 있는 기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PLC 신호의 상태 변화를 시계열 계열의 간트 차트로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작업자는 필요한 기간을 선택하면 그 기간 동안 수집된 각각의 정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비 상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현장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비가동 원인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비가동 계산에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PLC의 모든 신호를 다 수집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집 신호에 대한 일부 제약을 주었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한 신호 위주로 선택, 저장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실제 생산 현장에서는 PLC 신호 이력 차트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이후 PLC 레코더라는 포터블하게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기능을 특화하여 추가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PLC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만 되면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기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현장 적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필요한 기능에 대한 정의가 개발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과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기능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 중심 기능 최적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우선 개발된 기능이 개발자 기준으로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다 보니 실제 사용자에게는 개발된 기능이 왜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활용해야 하는지 공감대 형성이 필요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에게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새로운 형태의 시스템이 적용되다 보니 진입장벽도 존재하였습니다. 기존 방식에 친숙한 인원들에게는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기존에 개발된 기능을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 원인 분석이 어려운 비가동에 대한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PLC 신호 이력 차트는 키오스크에 탑재한 형태로 고정식으로만 사용하다 보니 현업에서는 보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휴대성이 강화되고 설정이 쉽도록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요구가 있어 이 부분도 추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국내의 공장을 시범 적용하면서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사용자 중심의 기능 최적화를 지난 1년간 수행하였습니다. 시범 적용을 통해 접수한 현업의 요구사항은 공장마다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이 부분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었고 어느 정도 공통된 사항을 위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기능 중에도 모든 겟에 적용하기에는 생산 공장마다 환경이 달라서 개발된 기능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기능 중 필수 기능과 선택 기능으로 구분하여 필수 기능은 신호 수집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 기능으로 분류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시점에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후에 추가 기능을 적용할 경우에도 필요한 기능만 활성화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능 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택 기능 중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통계 분석 기능 강화입니다. 현장 엔지니어는 이상 통계 외에도 설비별 중점 관리 신호와 중요 이상 신호에 대한 별도의 통계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필요한 신호를 직접 등록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로 적용하여 로봇, 서버, 볼팅기와 같은 설비별 기능 관리와 통신 이상 로봇 이승과 같이 별도로 관리할 비가동 항목에 대한 통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현장 상황에 맞도록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유효한 기능 설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 공장에 투입되는 판넬의 이력 관리에 대한 니즈도 있어 차체 공장에 투입되는 판넬의 정보를 수집, 저장, 관리하는 이력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PLC는 생산 설비를 동작하는 기능에 특화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이를 위해서 기존 공장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장에 설치된 PC를 통해 간단하게 데이터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었고 이 기능은 그중 일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으나 시범 적용과 현업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이력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기능도 선택 기능으로 분류하여 니즈가 있는 공장에서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체 공장에서 조립되는 다양한 파트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조립 품질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판넬의 조립 정보를 수집하여 품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 및 산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기능도 앞서 생산 관리 기능과 동일하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 기능으로 품질 정보를 운영, 분석하는 니즈가 있어 추가 개발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 부분 역시 선택 기능으로 사용자가 필요시 활성화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용접 팁 정보, 전류, 주파수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 기능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였고 기존에 적용된 기능 중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기능은 삭제를 통해 기능 최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기능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만 선택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능의 단순화와 직관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효율성이 높은 시스템은 현장 엔지니어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스템을 적용을 통해 실질적인 업무 효율화를 체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정보 중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표준화된 DB 구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손쉽게 활용하고 유지 보수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활용성이 높은 기능은 별도의 기능 분리도 필요하였습니다. 사용자가 모든 기능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 중 일부분만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위해 PLC 레코더의 기능 개발도 추가적으로 착수하였습니다. 사용자 맞춤 기능 최적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엔지니어의 가장 큰 니즈가 휴대성이 있고 설정이 간단한 데이터 분석 툴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PLC 레코더를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한 형태로 개발하다 보니 현장 적용 시 가장 큰 호응과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PLC 레코더는 기존의 PLC 모니터링 시스템 중 신호 분석 기능을 최적화하여 개발하였습니다. 현장 엔지니어가 요청했던 레저뷰 기능과 화면 녹화를 통한 재생 기능을 탑재하였고 손쉽게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레저뷰 기능을 통해 현장 PLC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의 레더 프로그램 상태에서 신호의 온오프 변화 상태를 표시하였습니다. 당사에 적용된 지멘스, 미쯔비시, LB, LS PLC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PLC 신호 저장 기간을 최대 1개월, PLC 신호 수집 주기를 50ms 단위로 수집하도록 성능을 최적화하였습니다. 현장 엔지니어는 소프트웨어 형태로 노트북에 설치 후 수집 대상 PLC와 연결한 후 PLC의 데이터 수집 및 이력 조회가 가능하고, 저장된 PLC 신호를 통해 설비 오동작 원인 판단, 설비 사이클 타임 분석 및 개선 방안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장 엔지니어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임의의 설비에 이더넷만 연결하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휴대성을 강화하였고, PLC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로 신호의 온오프 변화 상태 분석이 용이하도록 시한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신호 수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임의의 신호를 등록하면 등록된 신호의 입력 신호들이 자동으로 등록되도록 하였습니다. 화면에서 Q7.4를 등록하면 입력에 사용된 신호 14개가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신호 접점을 하나씩 등록하는 방식에서 일괄 등록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신호 분석을 할 경우 분석 대상과 관련된 신호가 자동으로 정렬되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신호 분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트 차트 신호 표시 방식과 레더 다이어그램 표시 방식을 동시에 지원하여 사용자가 용도에 따라 쉽게 신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 개발을 실시하여 현장 엔지니어가 필요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생산 공장에서는 매우 유용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작년부터 국내 공장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지난 6년 동안 기획, 개발, 적용하였고, 개발 과정에서 현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기능 최적화와 운영 프로세스 확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년까지 생산 공장에 적용된 PLC 모니터링 시스템과 PLC 레코더를 통해 유관 부문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교육 지원을 통해 현업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적용된 시스템의 유지 보수 및 최적화된 운영을 위해 유관 부문 간의 운영 프로세스 확립을 통해 지속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PLC 레코더를 활용해 정기적으로 비과정 개선 지원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데이터 기반의 생산 공장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및 시스템 표준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비 비과정 개선을 위한 PLC 모니터링 및 레코더 개발기에 대한 발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제2회 HMG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설비 비과정 개선을 위한 PLC 모니터링 및 레코더 개발기를 발표한 현대자동차 설비제어기술2팀 유병철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근무하고 있는 팀과 개발 내용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소집된 설비제어기술2팀은 생산 공장의 제어 부분의 자동화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리딩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합니다. 특히 PLC 제어, 비전 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의 구성, 적용,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 표준을 수립하고요. 이를 통해서 현대기아자동차의 차체 공장을 리딩하는 차체 제어에 특화된 부서입니다. 저는 현재 PLC 제어 시스템의 표준 및 PM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건에 대해서 개발하게 된 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과제는 생산 공장의 가동률 개선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현재 저희가 개발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장은 울산 1공장에서부터 5공장 차체, 해외는 브라질, 러시아, 체코 등 차체 공장의 수평 전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 영상 공개 이후에 그 개발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지금 줌에 접속하신 분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사전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질문을 보면 안정수님께서 올리신 내용 중에 PLC 모니터링과 레코더는 현재 어느 공장에 얼마나 적용되어 있나요? 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는 울산 1에서부터 5공장 차체 공장이고요. 해외 공장은 브라질, 러시아, 체코 등 이제 차체 공장에 지금 저희가 순차적으로 수평 전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LC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생산 공장의 비가동 해결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효과는 어땠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PLC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설비가 다양하게 있고요. 종류도 많다 보니까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원인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고자 했던 것도 이제 비가동 개선에 대한 부분이 타겟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산 공장 같은 경우에 차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설비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는 가능하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실제 어떤 포인트에서 가장 많은 이상이 발생했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중에 저희가 알람 통계 분석을 활용을 해서 실제 효과 분석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가장 최근에는 저희가 그 차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보트가 적게는 뭐 300대에서 500대 정도가 되는데 단위 설비로 워낙 많은 로보트가 있다 보니까 로보트에서 발생한 이상을 이제 저희가 통계 분석을 하면 그 중에 이제 사이드에 있던 이성 로보트였는데 그 로보트 같은 경우에 타 로보트에 비해서 일평균 10에서 한 15회 정도 더 많은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이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당한 로보트의 발생 원인을 확인해 보니 신호의 오동작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신호의 오동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릴레이 보드라고 해서 신호를 전송해주는 이제 전자 소켓이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오류로 인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가동을 그 일평균 한 10회에서 15회 발생했던 부분을 이제 클리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례가 있고요. PLC 레코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조립 공장, 그러니까 저희 의장 설비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차에 이제 전장품을 조립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엔진 데킹 장치라고 해서 메인 컨베어하고 이제 작업 대차, 작업자가 이제 앉아 있는 작업자가 활용하는 이제 작업 대차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컨베어가 동기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이 동기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가동이 발생해서 원인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저희가 이제 레코더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그 동기화가 되지 않았을 때 발생 패턴과 동기화가 됐을 때의 발생 패턴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저희가 신호 차트를 통해서 동기화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이상 원인을 찾아보니 결국에는 저희가 보니까 작업 지연이 발생했을 때 작업 지연 이후에 그 동작하는 신호 조건상의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센서에 대한 위치와 프로그램 수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질문 또 올려주신 분들 중에요. 서수진님께서 올린 게 있는데 질문 중에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를 OPC로 취득하지 않고 엣지 컴퓨팅 또는 다이렉트 인터페이스 등을 통해 더 빠른 데이터 취득도 할 수 있는데 OPC를 사용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LMS 또는 MES 사용을 위해 OPC를 사용하는 걸로 아는데 그 라인을 활용하신지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질문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 아마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PLC, 그러니까 생산 공장에 있는 PLC를 PC에서 데이터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OPC 프로토콜을 이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디스플레이 장치로 이제 키오스크를 실제로 이제 저희가 한 거고 키오스크 후면에다가는 저희가 PC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컨셉은 저희가 IT 컴퓨팅으로 이제 기본 컨셉을 잡았고요. 그래서 실제 PLC에서 저희 PC로 오는 이 신호는 그 OPC, 저희가 이제 OPC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종 설비가 PLC에서 PC로 데이터를 줄 때 PLC 메이커가 현재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미쯔비시하고 지멘스하고 로컬, AB, 그다음에 LS, 이제 PLC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요거를 표준으로 쓸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이 이제 OPC 프로토콜을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표준화된 통신 프로토콜을 쓸 수가 있어서 OPC 툴을 활용을 해서 PLC에서 생성된 정보를 키오스크 안에 있는 PC에서 데이터를 DB화 시켰고요. 저희는 DB를 그대로 SQL 형태로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시각화하는 디스플레이로서 키오스크 43인치 화면을 활용한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MES를 위해서 이제 요 데이터를 이제 상위 쪽에 전송해서 그걸 웹 기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을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대신 저희가 엣징 컴퓨터를 쓴 이유는 여기 PLC에서 생성되는 신호가 이제 적게는 한 15,000개에서 2만 개, 많게는 4만 개 정도의 신호가 됩니다. 이 모든 신호를 상위 서버에 올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서버의 데이터 용량도 문제가 있어서 우선 PLC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호들만 PLC
요 키오스크 PC에서 저장을 하고 이 중에 의미 있는 신호는 상위 서버에 올리는 방식으로 저희는 컨셉을 잡아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지금 접속하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 가장 먼저 올리신 분이 이정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 적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작업 효율이나 관리에 편의성이 증대되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는 첫 번째는 생산 공장의 가동률을 단 1%라도 더 올려보겠다라는 이제 취지에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 가동률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어느 부분에서 가동률에 저해 요인이 발생하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이런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작업자의 수기로 파악을 하든지 경험에 의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게 이제 작업자의 그 능숙도, 숙련도에 따라서 이 부분에 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발생한 데이터에 대한 축적을 통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작업 효율이나 이제 관리의 편의성이 증대되는지 궁금하셨는데요. 우선 작업 효율이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경험이나 숙련도 어떻게 보면 인적 능력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조치했던 부분을 그 작업자의 이제 능력과 약간 좀 다르게 저희가 데이터된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보존 조치에 대한 작업 효율은 기존보다 증대되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편의성이라고 하면 결국 이 데이터를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 간에 이제 그 구조 전파됐던 내용을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니까 저희는 조금 더 그게 향상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자료를 확인해 보니 사용자 맞춤 관련해서도 많은 조사를 하시고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협업 사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화면을 좀 띄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 맞춤 기능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이라든지 생산 정보, 품질 정보 관련된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맞춤 관련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처음에 제가 이걸 개발했을 때는 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기능 위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한테 어느 정도 그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용자한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포함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관련된 기능으로서는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그 현장 엔지니어들한테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생산 정보라든지 품질 정보에 대한 기능을 저희가 기능 개발을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협업했던 사례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현장에 여기 있는 품질 정보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차체 바디를 조립을 하게 되면 각 바디에 대한 조립 샘플을 저희가 데이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 서버에서 데이터 취득을 해서 디스플레이 한다라고 하면 현장에서 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걸 구축하는데 이제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엣징 PC 기반이기 때문에 현장에 설치된 PC에 그 키오스크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한다 하면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요거 할 수 있는 저희 차체 생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차체부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PLC 프로그램 관리하는 저희 팀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과 화면 구성,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PLC 데이터 저장 기간은 얼마 되나요라고 하셨는데요. PLC 데이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실시간 로우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한 달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품질 데이터, 이상 데이터 등 그 실시간 로우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 저희가 1년에서 2년까지 데이터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툴은 직접 개발 시점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걸까요? 디테일한 시스템을 보니 외부에서 이런 툴을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보여서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이런 개발 툴은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처음에 이걸 이제 기획을 했고요. 이걸 기획하기 위해서 기능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실제로 시스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툴을 사용할 것이냐부터 저희가 검토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C샵 기반으로 저희 화면 구성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면은 요하고 유사하게 이제 데이터, 생산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툴은 시중에 이제 다양하게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품의 경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 자동차, 특히 저희 공장에서 필요한 기능에 특화되기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기능에 대한 니즈를 위주로 저희가 화면 하나하나, 기능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희가 다 개발 컨셉을 잡아서 실제 개발했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외부에 이제 시중으로 나와 있는 제품을 활용했을 때는 저희가 원하는 형태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기 좀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 좀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질문하신 게 내년에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스마트 팩토리가 지어진다고 들었는데 해당 공장에도 이런 시스템이 적용될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싱가포르 스마트 팩토리가 저희가 이제 공장은 좀 아시겠지만 저희가 건설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PLC 모니터링, 레코더 외에도 다양한 저희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PLC 레코더는 저희가 싱가포르 의장 공장에 저희 시범 테스트는 하였고요. 그 다음에 차체 공장은 현재 저희가 개발 컨셉이 지금 검토 중이어서 지금 차체 공장에는 저희가 PLC 모니터링, 레코더까지 적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고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소한 고장에 전체적인 공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라고 이제 또 이어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고질적인 고장이 대부분의 제조 공장에서는 고질적인 고장이 있습니다. 단지 그거를 이제 얼마나 빨리 캐치를 해서 얼마나 빨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소한 고장이 전체 공정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소한 고장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소한 고장이라고 하면 이 고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차체에 품질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차체 조립 과정상에서 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라고 하면 이거는 설비를 이제 멈춰야 되는 그런 이제 중대 고장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단순히 설비와 관련이 없는 서브 설비에 있는 이상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메인 공장을 세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집하고 있는 이상 데이터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이제 메인라인과 관련된 주요 이상만 다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공장에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까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저희 조직이 하는 거는 현대기아 자동차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국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는 울산 1공장에서부터 5공장까지 적용을 하였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광주 저희가 1공장, 2공장 그쪽에 지금 저희가 이것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말고 더 작은 단위 부품 공장에도 해당 시스템이 가능할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PLC에서 저희가 수집하는 기본 컨셉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기능은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이 그 해당하는 설비에 그 솔루션으로서 쓸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약간 이제 이 시스템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들어갈 것 같고요. 우선 개발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통계 데이터 이상이라든지 실시간 동작 패턴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PLC 레코더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동작 데이터 분석과 같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LC를 통해서 제어하는 자동화 설비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저희는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아서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왔던 질문 중에 개발 과정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이제 그 질문이 있었고요. 우선 저희가 이거를 개발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때가 이제 벌써 5년 전이니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사용자에게 띄워준다는 게 굉장히 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누군가에게 확인하기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결국 사용자한테 유저에게 그걸 보여줬을 때 또 유저와의 생각과 또 개발자의 생각 간의 그 괴리감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감을 줄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그 과정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결국 저희가 개발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발을 통해서 사용하는 유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의 효용성과 투자 대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시간 질문자 중 그 우수 질문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질문자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금일 요거는 이제 가장 질문을 많이 해주신 안정수님께 저희 그 우수 질문에 대해 우수 질문자로 선정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음 Q&A 진행을 위한 시간 관계상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다음 세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